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오늘 60갑자의 50번째. 이 60갑자가 60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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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으로 6개의 묶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묶음은 갑자순중이라 하고, 그 다음이 갑술순중, 갑신순중, 갑오순중, 지금이 갑진순중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다음부터 할 마지막이 갑인순중에서 6개의 이 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윤회, 이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5번째 순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사실은 임자에서 결산을 딱 했습니다. 임자에서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딱 압축 저장을 해서 하나로 딱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 압축해놓은 것을 살짝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살짝 푸는 단계, 그러면서 그 내부 점검을 한 번 더 하는 단계가 개축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수라는 것은 이 임수의 고농도로 압축된 것을 살짝 푸는 것이 개수다. 그래서 이게 음 중에 음입니다. 음 중에 가장 강한 음인 음중의 양이 임수고, 이 음 중에 그래서 음이 극으로 가면 양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음 중에 음으로서 사실은 양의 성질을 가진,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개수입니다. 물로 말하자면 물 자체에 고여있는 물은 임수라면, 그 물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공기 중으로 또는 우리 피부 중에 이 진액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개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은 헤아릴 개자, 뭔가를 헤아린다 이거죠. 이 개자가 위에 이 필발에다가, 그죠? 이 하살 시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필발이라는 것은 발을 가지고 이 거리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살도 예전에는 이 거리를 재는 도구로 쓰였죠. 그래서 뭔가를 헤아리고 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뭔가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상형을 보면 이 X자가 밖으로 확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뭉쳐있던 탁 이렇게 탁 퍼져나가는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풀어서 밖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개수다. 우리가 이 콩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싹이 날 때, 이 싹이 나는 그 부위가 약간 물러집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싹이 탁 삐지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약간 물러지는 거, 그것도 이제 개수가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대개 성격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한테 묻혀가요. 누가 뭐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 하자 하고 그냥 대개는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드물게 이제 자월의 개수나 뭐 이렇게 록을 가진 그런 개수들은 좀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있죠. 그 외에는 엔간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이런 환경과 배경에 자기가 스며들어 가지고 그쪽에 잘 융화가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축토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로 말하자면 섣달이잖아요. 가장 춥고 얼어붙은 때입니다. 그래서 자수에서 이렇게 뭔가 선택받은 것이 있는 것을 더 고농도로 압축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치밀하게 다듬어요. 왜? 강하게 눌러야 인에서 튀어나갈 때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계절에 얼음이 얼면서 그 부피는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부분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 축이라는 것 자체가 수갑 추자에서 놓았거든요. 뭔가 수갑을 차고 있다, 묶어 놓았다. 그래서 아직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천간의 개수기운은 뭔가를 풀려고 하고, 축토기운은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직 좀 더 뭔가를 기다려야 돼 하면서 은인자중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뭔가 준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의 형상으로 봐가지고 이제 소띠에다가 우리가 축을 갖다 붙였죠. 축이라는 글자도 보면 사방이 다 막혀가 있는, 삼방이 막혀 있고 동쪽만 딱 터져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방향이고 생명이 시작되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가 시작되어서 동쪽을 열고 나갈 거라는 암시를 두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꽉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축자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딱 잡고, 잡대기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딱 잡고 있다. 왜? 지금 나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딱 잡고 있고 자기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개수로서 뭔가를 살 유연하게 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개축이라는 것은 압축을 내 내부에 집중하던 모습을 풀고 세상 밖으로 서서히 나가려는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축은 간대지에 해당됩니다. 간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대, 사모간대를 쓰는 시기, 성인식을 앞둔 시기. 우리가 성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청년에서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딱 올라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기 직전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주관과 고집 또 자기의 신념이 확실합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고집불통이죠. 그리고 이 간대지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는, 우리가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인이 안 되게 하겠습니까? 많은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장벽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간대지를. 그래서 장벽을 앞두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간대지다. 그래서 간대지는 자기 주관과 고집이, 오기가 강하고 임전무태에 물러나지 않는 그런 까칠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그러한 자기를 시험하는 강력한 성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개축이라는 게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얼어붙고 추울 때 아닙니까? 그거를 지나면 뭐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거죠. 그죠? 겨울이 아주 춥다는 것은 이제 곧 봄이 올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개축이다. 또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종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인식의 모습인 간대지를 가지고 있다. 월살입니다. 월살은 고초살이라 해가지고 씨를 말린다는 살입니다. 이 성인식을 통과하면 그야말로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경제적 독립체가 되고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종자를 놓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경제적 그런 개체의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그러면 씨를 생산하지 못하죠. 그래서 씨를 말리는 살이다 해서 고초살이다. 또는 월살은 달월자를 쓰거든요. 달을 보고 한숨 짓는 살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이 높고 그 성인이라는 무대에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죠? 이 경제적으로 이 육체적으로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죠? 자기 한 몸은 적어도 자기 한 몸 책임져야 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 백수가 많은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예전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 장벽 아래에서 달을 보고 왜 이렇지 하고 과연 내가 이거 넘을 수 있을까 하고 한숨 짓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을 애굴이라 해서 애군이 많은 달이다. 단 이것을 잘 뛰어넘으면 아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 그죠?
우리가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여하튼 월살이다. 또는 월살을 내당마님 살이라 해가지고 그 내당마님이 옆에 서방이 첩질하고 있는 첩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한숨 쉬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월살이란 자체는 어떤 시련을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노력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간입니다. 편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를 강하게 구속하고 나에게 뭔가 강한 것을 요구하는 환경, 이것이 편간이죠.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거기에서 아주 근위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주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간은 근위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죠? 말하자면 자연 환경으로 말하자면 자연재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연재해를 우리 올해도 이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근위로서 명예가 되기도 하고 큰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것에 힘들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하튼 편간이라는 강한 나에게 시련을 주는 또는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이 개축이다. 우리가 성인식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백호에 해당됩니다. 백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살기를 뜻하죠. 이 개축이라는 시기가 이 엄동설안에 그죠? 얼마나 춥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참아야 돼요. 하지만 이 백호라는 경우 때문에 죽고 살상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은 성정은 억수로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벌판에 사는 사람하고 따뜻한 집안에 사는 사람하고 성정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개축이라는 경우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쟁성이 강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잔인하고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향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강대강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백호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이 백호가 형이나 충을 당할 때 좀 사고나 수술이나 해서 몸을 좀 다치거나 관절 시비가 일어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백호가 있는 사람들은 백호 관련한 직업을 가든지 안 그러면 그런 백호 기운이 동할 때 자기 몸을 좀 괴롭혀주면 좋다. 300배, 500배, 1000배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항사회를 해서 피를 좀 빼든지 뭔가 압력을 빼주는 게 좋겠다. 이 백호라는 것은 확 터져나가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자, 탕화살입니다. 이 백호에 탕화까지 있네요. 이 탕화는 중독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탕화는 감정 변화에 의해 가지고 팍 터지는 성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호의 탕화가 가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정 자체가 이 개축이라는 것이 다 음이기 때문에 음이고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호와 탕화 기운 때문에 터지다 하면 그냥 어마무시하게 터져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압축이 강할수록 터져나가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감정 통제, 감정 조절을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곡각살에 해당됩니다. 곡각살은 말 그대로 나를 굽히면 좋다 이 소리죠. 상황에 따라서 좀 잘 굽힌다. 우리가 이 축을 엄동설하네. 그죠? 내가 할당붙고 밖에 나가면 안 되겠죠.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를 거기에 맞추고 나를 굽히는 것이 맞죠. 다만 간절적으로는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압록입니다. 압록이라는 것은 이 축토가 자수를 자축하고 끌어온다는 거죠. 개수의 록, 개수의 근거지, 개수의 뿌리, 개수의 자립 요소가 록인데 그 록을 이 축토, 개축에 있는 이 축토가 합으로 땡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굴의 의지가 있고 오뚜기적 기질이 있다. 이렇게 한다 보는 거죠. 그럼 어디에 내놔도 자기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백호와 이런 이 평간의 기질로 가지고 이 압록을 불러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새로운 그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 다음이 가빈이 되거든요. 이 고통을 참고 힘든 시간을 지남으로써 가빈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가 기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고난의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죠? 내 찬란한 미래가 있는 거죠. 이 천액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축토라는 것은 섣달 기운으로서 그거 다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생명이 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액이다. 하늘에서 준 애군이다. 이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큰 근위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그야말로 그 환경에 내가 굴복당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월살로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살기도 하고 그 갈림길이 있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대길입니다. 대길은 그야말로 땅을 두고 쟁투한다. 또는 이 소가 얼은 땅을 갈듯이 이 정밭을 갈고 이꾼다. 그 쟁투하는 거죠. 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쟁투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자연 환경과의 뭔가 그 자연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나의 분심 이런 것들도 전부 이 대길에 속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만 해나면 오히려 이것이 기인이 된다. 그래서 이 개축 일주를 가진 사람이거나 개척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딴 데서 불러올려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거를 잘 가꾸다 보면 먼저 자기 주위 청소부터 해야 되겠죠. 그거를 잘 가꾸고 있다 보면 좋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반드시 온다. 왜? 지금 밤이 깊으니까. 자, 건강은 개축 일주 건강으로는 소화기 계통이 좀 안 좋고 심장 쪽이 문제니 개축이 다 춥고 어두운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라는 것은 화기와 같이 있으면 발산력이 강합니다. 개수가. 근데 이 축토라는 아주 차가운 기운과 같이 있으면 이것이 다 응축해버려요. 그래서 심장 쪽하고 이 소화기 쪽을 좀 조심해야 된다. 심장은 뭐 이렇게 심장 주위를 마사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손끝치기 그죠? 발끝치기 박수 같은 거죠. 소화기나 심장 이런 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꼽 주위로 뜸을 뜨면 가장 좋고 그 외에는 이 배꼽 주위로 자주 마사지 배치기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나 그죠? 이 쑥차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행운의 숫자는 9하고 4입니다. 가장 강한 숫자는 8입니다. 8은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오늘 행운의 색은 검정색입니다. 거기에 진분홍색이 낮에는 좋고 밤에는 청색이 좋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의 5번의 진화 과정을 압축시켜서 이제 서서히 풀어서 마지막 단계인 진화인 진자를 찾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고비, 이 마지막 이 관문을 잘 넘어서 진정한 자신을 표출하는 가빈을 맞읍시다. 감사합니다.